김약국의 딸들 제5장 원작 박경리 봉사개천 나무라겠다. 맨대 막바지 부잣집 마다들을 세간 낸 집이라고 초가집 틈새기에 끼어있는 내간 기와집의 기둥은 제법 큼지막하였다. 연하게 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안에 살림이라곤 거의 없다. 장독대에 된장, 고추장 항아리가 있기는 했다. 뚜껑이 열려있는 항아리 속에는 빗물이 괴어있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용란의 집에 들어선 한실댁의 눈은 장독으로 먼저 갔다. 분순아, 할머니, 옷 있습니까? 이게 뭐고? 어서 국자 가지고 오너라. 그래, 집에는 아무도 없었길래 장독 뚜껑을 못 덮었나? 아지매가 계시십니다. 언제나 철이 낡고 너가 아지매는 본시 살림할 줄 모르니께 분순이 네가 장무새 같은 거 단속을 잘해라. 그래, 아지매 아저씨는 없나? 아저씨는 나가고 아지매는 지금 잡니다. 어젯밤에 쌈 했습니다. 놀라운 보고는 아니다. 그들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늘 싸움질을 한다. 양념단지 12개란 소문이 퍼졌던 만큼 옷 이부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빠지는 것 없이 세간을 갖추어 보냈건만 이제는 기둥만이 우뚝 눈에 띄는 듯 하였다. 어머니 왔습니까? 잠이 깬 용란이 부스스한 머리를 걷어올리며 방에서 기어나오듯 나왔다. 눈 밑에는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있고 눈두덩이 온통 부풀어 올라 눈동자가 보이질 않는다. 아이고, 그만 죽어라. 내간장에 인병 그만 들이고. 그놈이 가락지 안 준다고 막 패고 손가락을 물어뜯고 안 합니까? 차라리 한돌이 그놈하고나 맞춰줄 거로. 아편을 못 지르면 막 미칩니다. 껍데기까지 벗기려고 안 합니까? 뭐 갈아입을 옷이나 있는 줄 압니까? 저 왼수 또 기어 들어온다. 용란의 말에 한실댁의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나무가지 같은 몸매, 눈이 개슴츠레 하였다. 대체 자네가 사람이란 말인가? 인피를 뒤집어서 끼로서니 전혀는 사람입니까? 남편 얼굴을 핥히고 당신 딸 말입니다. 피장파장 아닌겨? 계집 버르장이 고치기 전에 네 버르장이나 고치라. 그러면 인연을 주기도 말 안 하겠다. 내 무슨 버르장이를 고치란 말이오? 참, 듣던 중 망측한 소리 다 듣겠네. 하기사 봉사 개천 나무랄 게 있나? 내 눈을 나무라지. 말 잘했소. 저 환양녀를 누가 데려갑니까? 전현이 지금도 서방지를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 전현을 가만두겠소? 죽이삐리지. 죽이삐리. 연하기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을 휘둘렀다. 실랑이를 하다가 한실댁은 이웃이 부끄러워 물러나왔다. 용란에 찢어지는 고함소리가 뒤통수에 올라왔다. 또 매질을 하는 모양이다. 한실댁은 허방을 짚으며 간다. 주먹으로 나무를 치고는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미친 듯 집에서 뛰어나와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기서 뭐하오? 그 사스러운 짓 대강 하오. 그들이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집은 말없는 요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마루에 켜진 채 내버려둔 전등에 나방들이 모여들고 있을 뿐 집안은 마치 죽음처럼 괴괴하다. 용해를 내려올까 할까 보다. 공부하는 아를요. 좀 어땠습니까? 김약국은 트림을 하며 말이 없다. 속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양이다. 벌꿀을 좀 장복해 보심 좋을 낀데. 서서방 왔다 갔소? 이야, 그저께요. 김약국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한실댁은 곁눈질을 하며 한숨을 쉰다.
나타난 한돌이. 우리도 오느 날까지 참을 대로 참아왔다. 그거는 서 선수가 더 잘 알고 있을 끼다. 이자 못 참겠다. 옛날 같으면야 서 선수가 남이니께 우리 이런 말 안 한다. 당장 김약국을 찾아가지. 하지만 지금은 사위라 주인격이니 이런 단판도 짓게 되네만. 비행기는 그만 태우고 그 의논이라는 것부터 말해봐라. 그까지 그 거물이고 배고 다 팔아치우자. 어느 놈이 그물을 파고 배를 파노? 콩밥이 먹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나? 계기가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하여간 반씩 잘하잔 말이다. 좋다. 마음대로 해봐라. 밥을 굶고 앉아 있으란 말이다. 게다가 나도 애상살 끌어들이기 죽을 지경인데 어느 환장한 놈이 놀고 있는 놈들 밥 먹일까? 어장껏 손이나 댈 줄 알아? 손댔다가는 콩밥이다. 콩밥. 너그 작인 김약국 이사 본시부터 선비라니 어장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알 턱이 있나? 서 선수 네 생각하기 탓이지. 어장이 사위 건가? 장인 거지. 4분의 1. 기두는 벌떡 일어나서 방청가로 걸어가 매둔 덴마의 줄을 풀고 올라탄다. 읍으로 나온 기두는 술이 취해서 앉고 잔 일이 있는 작부의 술집으로 들어선다. 그 순간 용옥을 생각했다. 술. 문화는 차브 맛이요. 전복은 본처 맛이랍니다. 형씨, 내 술 한 잔 받으소. 말없이 곁눈질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던 젊은이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한돌이었던 것이다. 이놈의 새끼 토용바닥에 뭐하러 왔노? 내 발 가지고 내 왔는데 무슨 상관이요? 도영 땅을 도구로 샀어? 어쩌고 어째 이놈아? 한돌이는 다시 얼굴을 문지르더니 조끼 주머니 속에서 50전짜리 한 입을 꺼내어 술상에 놓고 옆에 둔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일어섰다. 이놈의 자식 토용바닥에 얼씬만 해봐라. 죽여버리거든. 한돌이는 고개를 돌려 기두를 한번 노려보았다. 뗏물이 주르르 흐르는 보따리를 지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기두는 미친 듯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결국 지쳐서 그날 밤에도 그곳에서 꼬그라지고 말았다. 젊게 대문간 옆에 있는 초당 지붕에는 화살이 하나 꽂혀 있고 그 초당에 여자 한 사람이 노란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다. 당사주 책의 그림이다. 크다란 부석에다 청소를 쳐놓고 불을 붙이니 불은 붙질 아니하고 연기만 가득 차더라. 컴컴한 빈방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한안하고 우는 줄을 어느 누가 알아주리. 지척이 전리되고 대둔광이 새가 되어 죽자 사자 은항새가 쥐를 맞고 못 가라네. 아들이 있어? 야, 당신은 전생에 큰 죄를 짓고 나와서 그 복아픔을 하느라고 그렇소. 부배덕이라고 손톱만큼도 없고 바라지도 마소. 그러나 당신 팔자에 큰 자식을 두라 했으니 40이 넘으면 까꾸막에서 평전으로 나올기요. 하도 용하다는 말을 해왔는데 신수점이나 해주소. 이 대주의 군도 예사의 군이 아니구만. 어허, 이럴 수가 있나. 올해를 못 넘기겠구만. 죽을 수요. 내가요? 그렇소. 저승사자가 순행하고 있소. 내사 젊게 나는 대로 말을 하요. 당신 집에는 잡귀가 우글우글하구만. 맞아 죽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비상 묵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무당 귀신 모두 떠들었으니 집은 망하고 사람은 상하고 말리라. 무당꾸신이 와 떠들었을까? 우리 가문에 무당이 있어야지. 그래, 무슨 방어가 없겠소? 있지요. 뭐 별 돈이 안 듭니다. 점쟁이는 그 방어법을 설명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준비할 것을 한실댁에게 지시하였다. 갈수록 태산이니 남방산을 내려와서 항북으로 돌아 나왔을 때 방천년 물가에 수십 척의 장작 실은 목선이 있었다. 삼판을 걸어놓고 짐꾼이 연달아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그런 일이 안중에도 없었다. 무섭기도 하거니와 그는 몹시 고독하였다. 점쟁이가 금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 흉측한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편쟁이란다. 맞을 진시가 됐는데 못 맞으니까 치라를 한 게지. 한실댁은 사람들 틈을 비비고 들어갔다. 김약국대가 어머니 용란이 신랑입니다. 물에 그만 퐁덩 안 빠집니까? 어찌 놀래놨던지 마침 사람이 있어서 안 건지십니까? 누구 없어? 누가 좀 병원까지 업어다 주 있어. 일로 어쩔꼬. 참, 내가 얻고 가겠습니다. 지게꾼이 한 사람 나섰다. 그는 넓적한 등에 연하기를 들러업었다. 돈양 있는 집 자식들 치고 똑똑한 놈 못 봤다. 애비 벌어놓은 살림 까먹기 일수지. 우리네 사 까먹을 살림도 없다만 에라 우리 없는 놈이 제일 편하구만.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연하기는 병원 안에 있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죽는 신용을 했다. 의사는 냉혹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학은 죽는 신용을 하다 이번엔 합장을 하며 애원을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연하기는 일본인 오복점에서 수상한 짓을 하다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가장내식.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준비를 다 한 뒤 한실댁은 용란이를 오게 하였다. 동문박에서 동서에게 의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으나 자기 자신의 일인 만큼 민망스러웠다. 먹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라면 공연히 추적거려지는 습관에서 온 소극성이다. 내가 닭 모가지를 자르거든. 얼른 저 성피거적을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곡을 해야 하니라. 알았나?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시퍼렇게 날선 식칼을 들었다. 그리고 한 손은 축돌 위에 웅크리고 앉은 암탉의 날개를 젖혀들었다. 병력 같은 고함과 함께 거무죽죽한 피가 문지방을 타고 벌쭉벌쭉 쏟아졌다. 어머니 이러면 안 죽는 게요? 안 죽으려고 예방을 안 하나. 제명에 닿으면 할 수 없지. 비명에 죽는 일이 많거든. 한실댁은 부엌으로 들어간다. 용란이도 쪼르르 따라서 들어간다. 삼실과를 쟁반에 담고 사과, 배, 감도 역시 쟁반에 놓는다. 혼자 푸념을 한다. 용란은 차리고 남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으며 맛이 있느니 없느니 사설만 피운다. 이 세상충아, 무슨 정에 그러고 있노? 어미가 죽을수라 하는데 걱정을 하나. 남정네가 경찰서에 갇혔는데 걱정을 하나. 그렇게 대팽이니 평생 늙지는 안 하겠다. 나오면 나 또 날 패고 할 낀데 밤낮 서방질 했다고 지랄을 안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입대만은 영혼의 빛이 돌아온 듯 용란의 눈은 젖었다. 한실댁은 두려운 듯 용란을 숨어본다. 아편 중독자라는 불행한 조건보다 성적으로 불구자라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극을 한실댁은 느낀 것이다. 무당이 돌아왔다. 죽은 암탉을 뒷산에 묻고 온 것이다. 한실댁 대신 죽은 암탉의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온 셈이다. 돌아보지 말고 가소. 집에 와서 문턱을 들어섰을 때 한실댁은 멈칫하고 섰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김약국이 넋을 잃고 마당에 우뚝 서 있었다. 한실댁은 팔꿈치로 무당을 밀어내며 당황한 걸음걸이로 집안에 들어간다.
집을 비워놓고 어디 갔다 왔소? 저 금년 신수가 나쁘다 해서 걱정 마오. 아무리 내가 먼저 죽지 당신이 먼저 죽겠소? 불쌍한 것들. 소청이의 뺨을 한번 때려주고 나와버린 김약국이었다. 넘쳐나는 소청이의 정열은 김약국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 시간은 조용하고 눈빛은 가라앉았었다. 김약국에게 있어 소청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았던 애매한 여자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쇠퇴해가는 육신을 느낀다. 어쩌면 그는 지난날의 고요했던 시간들을 즐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보고 싶었다.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산산이 금이 간 거울 앞에 뚜껑마저 달아난 크림통이 있고 그 속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다. 아마 연하기는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서 들고 나가 팔아먹지 못한 모양이다. 밥 아직 멀었나? 다들 갑니다. 활동 사진이나 보러 갈까? 아줌매요. 아줌매요.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 남자가? 야, 이거 아줌매 줄 안 갑니까? 대문 밖에 있습니다. 용나나, 내가 토용에 왔다. 내가 남방산 사장터에서 니를 기다릴 끼니 밤에 오니라. 한돌이. 용란이는 편지를 움켜쥐고 공연히 일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마루로 쫓아나오고 또 방으로 쫓아 들어가며 설친다. 분순아, 속치마 빨아놨지? 버섯은 없나? 빨아만 나십니다. 풀은 안 먹이고요. 방으로 들어간 그는 먼지가 꺼멓게 앉은 크림을 손가락으로 젖히고 먼지가 묻지 않은 속을 파내어 얼굴에 찍어 바른다. 아줌매 어디 갑니까? 활동 사진 보러 간다. 와, 안 가십니까? 아줌매 참 이쁘요. 정말 가? 놀리지 마라. 용란이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다 웃어본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돌아, 네가 정말로 왔나? 남방산 사장터로 가는 비탈길을 용란이 올라갈 때 사방은 짙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한돌이는 사장터 옆에 묵은 나무 밑에 기대어 서서 비탈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얀 치맛자락이 어슴푸레 하니 팔락거릴 때 그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네가 정말 한돌이가. 내가 한돌이다. 불쌍한 한돌이다. 보고 싶었다.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용란아. 나도. 그들은 다시 포옹한다. 파도 소리, 솔바람 소리, 백고동 소리.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언제든지 돈만 벌면 네 데리러 올라겠다. 니를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돈 버는 일도 쉽지 않더라. 여수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가봤고 저 군산에 가서 뱃머리에서 짐도 졌다. 고생을 했구만. 나는 안 울었다. 보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더라. 너거 서방은 유치장에 갔다문? 그래도 그놈하고 살 것까? 내사 살기 싫다. 그만 그거 죽어버리면 딱 좋겠다. 우리 신랑은 사내구실 못한다. 아이고 웃어라. 울고 싶다, 용란아. 이대로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와중노, 네가 돈 벌어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나? 우리 집이 다 망했으니 훔쳐갈 것도 없고. 네 죄가 아니다, 용란아. 내가 태어날 때 못 태어난 죄지. 그러나 이자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다. 깨어낸 사내. 할머니요, 큰일 나심더. 아지매가 풍문 밖에 방을 얻어가지고 나가심더. 어디로 나갔노? 아저씨가 나왔나? 할머니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그날부터 밤마다 나갔비다. 그러더니 그만 그래 분순아, 어떤 남자더노? 생전 못 보던 남자대요. 아이고, 이 일로 어쩌누. 분순아, 아무 보고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찾아오거든 친정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라. 알았나? 겹치고 겹치는 불운 속에서 한실댁은 막연하게 중얼거렸다. 얼마를 그러고 앉아 있었는지 용옥이 아이를 업고 들어와도 한실댁은 알지 못했다. 그년을 끌고 오기는 와야 할 낀데 연하기가 나오면 그년을 지길 끼다. 생이도 불쌍하지요, 어머니. 그만 한돌이 그놈하고 돈이나 주어서 멀리 보내버릴 걸. 지나간 일 말하면 뭐 하겠노? 다 발장걸 할 수 있나? 그래도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모녀가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두가 우쭐우쭐 들어왔다. 용옥의 얼굴에 신랏 같은 핏기가 돌았다. 아가 아파서 설사를 자꾸 해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두는 묵묵부답이었다. 한실댁은 처가의 일을 무진 고생을 하면서까지 도맡아서 해주는 기두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용란에 대한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자네 장인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아들 자식이 있나? 자네밖에 믿을 곳이 없구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참인데 날이 어두워지면 소문이 나기 전에 그년을 끌고 와야겠다. 꿰낸 사내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아이 사람아, 낸들 알겠나? 분순이 말이 생전 처음 보는 사내라고 하나나. 자네가 오늘 밤에 돌아가거들랑 그놈의 다리몽댕이를 부숴놔라. 세상에 어디 계집이 없어서 서방인 있는 년을 그 철없는 것을 꿰난단 말고. 한돌이가 꿰냈을 겁니다. 자네가 어찌 그걸 아노? 닷새 전에 계문 앞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안 되지, 안 돼. 가시나 머시마 떼면 몰라도 서방 있는 년을. 그럭저럭 저녁밥 때가 되어간다. 기두는 돌아서서 대문에 몸을 내던지듯이 하며 밀고 나갔다. 미친놈. 분순이를 앞세우고 장로와 사위는 어두운 길을 터벅터벅 밟고 있었다. 기두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새병관 앞을 지나 재판소와 포교당 절 사이에 좁은 골목을 빠져서 북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숨차라. 조금 쉬었다 가지. 아직 멀었나? 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놈 가시나야, 날 잡아먹으라. 없는 밥을 내놓으라 카면 웃자노. 그만 죽어라. 뭐 할라고 생긴노? 다 왔습니다. 병모님이 먼저 들어가시소. 용란아, 누구요? 내다. 어머니입니까? 에이, 천하에 몹쓸 년 같으니 어쩌려고 이랬노? 이 무상한 놈아, 뭐 하려고 또 왔노? 볼 낯이 없습니다. 은공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니라. 강보에 쌓인 일을 지서방이 데리고 왔을 때 인생이 불쌍해서 내 젖을 먹여 니를 키우지 않았나? 니만 없었어도 우리 용란이 심세가 젖골이 되었겠나? 인물이 남만 못해서 젖골이 되었겠나? 도둑놈이건 대적놈이건 임자 있는 저것을 또 꿰어내 이 짓을 하다니 인피를 쓴 짐승이지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아무 말 하지 말고
소문이 나기 전에 니는 통영에서 떠라. 오양이 그만큼 반반하면 어디 계집이 없겠나? 니 짝 만나서 자식 낳고 살아라. 내사 안 갈랍니다. 그 뱅신하고 안 살랍니다. 멀쩡한 내가 와 생갑으로 평생을 삽니까? 가자. 이 환장한 년아.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꼴 볼라나? 안 갈게요. 순간 용란의 얼굴 위에 기두의 억센 손이 날았다. 뺨을 갈긴 것이다. 용란이 소리를 지르며 운다. 한실댁은 기겁을 하고 기두는 짐승처럼 웅얼거렸고 한돌이는 저주와 증오에 찬 눈으로 대결한다. 그는 훌쩍 돌아서서 발길로 방문을 차더니 나가버린다. 가자. 안 가면 네 앞에서 내가 죽을 끼다. 가자. 네가 누군지 그 집 주인이 아나? 몰라요. 할매 혼자 두부장사 댕기다 합니다. 번개치는 밤의 흉사. 마음에 끼고 있은 게 그런가? 한실댁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집에서 구슬한다고 야단이었다. 무당이 장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용란이가 웃고 있었고 용옥이는 울고 있었다. 무당은 뜰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암탉을 번쩍 들었다. 암탉을 들고 한참을 그는 춤을 추었다. 무당은 쿵쿵 땅을 구르며 눈을 뒤집었다. 으아! 암만 해도 무슨 변이 나겠다. 그러니까 추석 전날 밤 용란은 달아났다. 그러자 연학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실댁은 요즘 며칠 동안 새로운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용란과 한돌이를 아주 멀리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집을 나서고 보니 한실댁의 마음은 초조하여졌다. 지금 가면 용란의 시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피투성이의 시체가. 용란아, 용란아, 내다. 문 좀 열어라. 누구? 내다. 문 좀 열어주게. 아이고, 사람 살려라. 이 소동에 깊이 잠들었던 한돌이와 용란이 깨었다. 그들은 도끼를 휘두르는 연학을 보았다. 끼둑끼둑 웃으며 그는 다가왔다. 한돌이의 눈에 쳐든 도끼가 못 박힌다. 순간 용란의 몸이 솟구쳤다. 연학이는 춤을 추듯 팔딱팔딱 뛰면서 쓰러진 한돌이를 찍는다. 날이 밝아왔다. 한실댁은 살인문 앞에 한돌이는 담 옆에 쓰러져 있었다. 마당에 괴물이 짓불었다. 한마는 두생에 막이 내린 것이다. 연하기는 마루에 낮아빠져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간밤에 억수 같은 피를 잊은 듯 하늘은 영롱하기만 하였다. 여보이소, 우리 한돌이 보았습니까? 실성을 했는가 봐. 그 얼굴 참 참한데. 누가 우리 한돌이를 데리고 갔노? 보소야, 우리 한돌이 못 봤니까? 농 밑에 큰 사망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디까? 아주 미쳤구만. 최상우 영감도 말이 아니네. 아들놈은 아편쟁이라 며느리는 미치고 허참. 타인들. 동문 밖 소청이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김약국은 저만큼 걸어오는 윤 씨를 보았다. 진태가 난감하였다. 어디 가십니까? 얼굴이 안 됐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십니까? 아, 그 양반이 사모. 그런데 큰일 나겠습니다. 온 시상에 신세기 그래서야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살림이사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진주 병원에나 한번 가보시지요. 뭐 괜찮을 깁니다. 진주 병원에 가보라고?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던 말이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 말을 되씹어 보는 것은 아니었다. 굴욕을 느끼는 것이다. 김약국은 자살의 유혹을 여러 번 받았다. 초조하며 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징그럽게 느낄 때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는 타아의 인과를 발견하고 타아를 위하여 헛되게 보낸 세월을 후회하는 것이었다.